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사업비 현황 관련돼 가지고요. 아마 이제 도시철도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준공 기한이나 이것이 지금 시민들 가장 관심이라서 이게 또 예산과 또 연결된 부분이라 이 지금 보니까 뭐 그 2월 내역에 대한 기본 사유들은 전부 다 준공 기한 미드월에로 돼 있잖아요, 본부장님. 예.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공사 일정과 관련돼서는 뭐 요 원래 계획했던 데하고 원래 계획했던 우리 기한하고 거기 맞춰진 예산하고 이 관계들이 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장기 계속 공사로 차수별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해년도에 이렇게 이제 차수 계약이 되면 그 연말에 준공이 돼서 2월에 발생이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5차분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 기한이 금년 뭐 9월에서 1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준공 기한에 맞춰서 이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월액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명시율로 넘어가겠네요. 예, 앞으로 예, 사업들 계속 하더라도. 예. 네, 알겠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 이곳은 1단계 공사 마무리가 25년 말까지는 거의 이제 공사를 전 분야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26년도 이제 초도 차량에 대해서 와서 여기 이제 우리 반입을 해서 양당 이제 5,000km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26년도부터 이제 형식 시운전을 거쳐서 이제 법적으로 명시된 영업 시운전 3개월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개통 일정을 정해서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개통 일정은 26년인가요? 26년 말로 지금 저희들은 26년 계획을 하고 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복개 관련돼 가지고 예. 복개 마무리는 지금 구간별로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7km인데 1단계가요. 이제 복공이 한 16.2km가 복공이 돼 있습니다. 그 16.2km에서 한 1.6km, 한 90%까지는 금년 말에 도로 가포장을 완료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한 1.6km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해서 완전히 도로 포장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90%가 다 복귀할 네, 수 있다. 예. 그래서 한 크게 1단계 구간에 한 6개 구간, 이 상무역, 우리 한국은행 사거리, 그다음에 상무역, 그다음에 금호 운천조수 지나서 204 정거장 있는 데하고 저쪽 무등시장하고 그 백운 지하차도, 백운 광장, 그리고 광주역 뒤쪽,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금년 말에 지금 가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 관심도 어쨌든 현재 원체 교통이나 운전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예. 이 복귀가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 이제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일정도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영림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594페이지 맨 위쪽 좀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인건비를 짜셨는데 예. 어쨌든 뭐 행정기구 설치 변경 조례를 하셨잖아요. 예, 시에서. 예. 그랬는데 왜 그 당시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정원은 실질적으로 7급으로 돼 있는데 네. 현원은 8, 9급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건비 차액이 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올해도? 그래서 이제 그 정리 추경 때 좀 발라야 되는데 네. 그걸 좀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예. 정리 추경 때 그런 걸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예, 다시 예.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죠. 예.
금년 말에는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예. 그 뭐 정원되면서 현원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예, 예.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단돈 몇 천만 원도 증액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1억 6천이나 남아 있어요 지금 인건비에서. 네. 다른 누가 봐도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은 현원이나 정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는 안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그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3차 추경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것 같아요. 놓치고 가신 예, 것 같다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 관련해서 709하고 1009가 계속 지금 유찰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실질적인 이유나 원인 파악은 혹시 해보셨나요? 거기가 지금 이제 이번 6월 5일 날 가격 입찰해 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709는 사전 적격성 심사는 2개사가 신청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가격에는 2개사가 이제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09는 3개사가 적격 심사 신청을 해서 통과해 가지고 2개사가 응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찰이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내일 모레 그 1009에 응찰을 한 쌍용하고 한라 그 본사 이제 임원진을 출장을 가서 좀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가를 이렇게 높게 쓴 이유가 뭐냐? 혹시 그 회사 나름대로 검토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생각한데 709가 이제 도로 폭도 좁고 또 공사 여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1009도 지하 매설물이 이제 거기는 뭐 얽히고 설켜가지고 상당히 이제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입찰 전에 본사 그 뭐 투자 심사까지도 한 2차례 걸쳐서 했지만은 뭐 응찰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적자는 보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를 한번 물어보고 2단계 지금 평균 낙찰률이 거의 뭐 99%입니다. 1단계는 82%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설계가의 99%로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아마 저희들 생각은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발주처에 뭔가 공식적으로 사업비를 높여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우리가 뭐 공사 금액을 몇 프로 이렇게 늘려줄 테니까 수의계약하자. 그렇게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좋고 만약에 이제 안 되면은 어차피 이제 보완 설계를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개착에서 터널로 공법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수반되는 게 공사비 증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사비 증액도 우리 시비는 40%지만 국비가 60%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기재부에 사전 이렇게 우리가 사회 유찰이 됐다. 그러고 이렇게 시공사에다가도 우리가 이제 한번 면담을 하고 공문까지도 우리가 좀 받아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에 이렇게 우리가 보완 설계를 했을 때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로 인정을 해주라. 어쨌든 본부장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예. 저희 지하철 공사 때문에 강주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능력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사실은 계속 예산을 올려줬잖아요. 네, 예. 근데 제대로 된 이게 수요 예측이 안 됐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본원이 봤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찰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보도된 이유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원 의원님 질의 이어해 주십시오. 결산 준비하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뭐 다 정리가 돼서 질문 사항은 없고 그 두 분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역구 현안과 네,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네. 여쭙겠습니다. 지금 609는 지금 도로 포장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도로 포장이 지금 609가 그 광주역 뒤쪽에서 예, 저 북구청 쪽으로 예, 거기가 내년 3월. 그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는 다 교대 교대 앞에는 금년 말까지 됩니다. 금년 말까지. 예, 예. 그러면 저 광주역 뒤편. 광주역 뒤편 그 삼거리에서 네, 북구청 쪽으로 네, 그 교차로 거기부터 해가지고 북구청까지 그 종점까지 이제 1단계 종점 네. 거기까지는 내년 3월. 내년 3월까지 포장이 마무리됩니까? 예, 예. 9월이 아닙니까? 혹시? 9월은 지금 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광주역 뒤쪽에 그 민원 발생 구간 네. 거기 본선 구간 그리고 정거장에서 이제 뒤 종점 구간 거기는 지금 경찰청하고 거기가 지금 뭐 4차로 5차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복 거의 뭐 2차로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공사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그 공사가 차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공사가 더디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내년 3월에 마무리가 되고 609 나머지 전 구간은 금년 말까지 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금년 상반 지금 609 일부 가포장 된 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차로는 아직 안 텄거든요. 경찰청하고 협의했을 때 네,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 공사 관련해서 안전과 공정 관리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평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식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594페이지에 보면 달성률 성과지표 달성률 관련해서요. 예, 예. 본 의원이 이제 작년 결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달성률이 134%, 21년도가 87%, 22년도가 79%에서 계속 달성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번에는 달성률이 114%로 훅 뛰어 올랐어요. 이 뛰어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2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납분이 한 2,200억 정도 되거든요. 국비 반납액이 이제 우리가 뭐 미집행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비 매칭 미확보에 따른 국비 반납이거든요. 이제 22년까지는 익년도에 국비 매칭을 시비 매칭을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줬는데 23년도부터는 당해년도 매칭 원칙을 해가지고 작년도 1,847억, 그다음에 22년도 1,985억 주고 거기서 우리가 작년에 876억에 1,310억을 주라. 그러니까 1,985억 22년도 교부한 거에서 1,300을 쓰고 1,310억을 쓰고 675억을 반납해라. 그다음에 1847은 어떻게 보면 자금 없는 장부상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우리가 달성률이 이렇게 이제 114%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을 때 본부장님께서 네, 1단계 공사 진행 중에는 그 지작물 이설 추가 발생했고 네. 또 한전 총파업 뭐 이런 예, 게 예. 있었다. 그리고 2단계에 있어서는 그 기재부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서 예, 예. 이런 달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 질문 주신 거 보니까 또 네, 이게 계속적으로 유찰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니까 예, 예. 또 내년 결산 때 보면 이 달성률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예. 예. 차질없게 좀 진행해 예, 예.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 보면요, 우리 시민 불편 해소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94, 596, 그러니까 시민 불편 해소 활동이라고 4천만 원이 있거든요. 네, 예, 예. 그 확인하셨죠?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행사 운영비로 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우리 시민 불편 해소 활동 집행 내역에 네. 2호선 건설 행사 운영비 뭐 백드롭 착공식 뭐 이런 부분들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예산 추계를 처음에 잘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가요?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운영비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그 시민 불편 해소 홍보비로 사용을 하신 겁니까? 한 600만 원을? 그런데 아니,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 운영비를 이게 별도로 이제 계약을 해서 600만 원 그렇죠.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는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착공식 행사 2,90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잔액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예. 지금 시민 불편 해소 활동 이 4천만 원 중에서 예. 600만 원 정도가 예. 도시철도 2호선 뭐 백드롭 착공식 홍보 영수막 홍보 물품 제작에 사용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걸 별도로 이제 이 시민 그 홍보 불편 해소 홍보 거기에서 600만 원은 이제 무대하고 그 백드롭 이렇게 착공식 때 설치한 그 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 안에 이거 포함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또 지금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1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강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교론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방금 그 594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은요, 목표가 30, 실적이 34.12, 114% 달성이라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회 이제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공정률이 금년도 90%로 좀 부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진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4% 달성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2호선 예산이 6,060억 정도 됐는데 23년도 이제 집행 그 계획을 저희들이 한 2,07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행률 대비 이제 저희들이 그 계획 대비 실적이 이제 그 34.12%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목표 대비 114% 달성한 것으로 지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극적 목표 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작년 거 작년에는 거의 100% 이상 달성이 됐어요. 또 작년이 이제 79%. 아니 작년에 23년도 5월 17일 기준으로 보니까 그때는 공정률 현황을 보니까 거의 100% 됐다고요. 근데 금년에 조금 적게 됐는데 이거 달성률에 보면은 114% 되나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무튼 부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만회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단에 국내 예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35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남는가요? 국내 예비 이제 출장 횟수는 거의 뭐 좀 감소는 됐습니다만 이제 출장 갈 때 직원분들이 그 이제 관용 차량을 좀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뭐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집행이 저기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본인이 것이죠.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예산하고 달리 국내 예비라든가 이런 출장 이러한 부분은 그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용을 해야 되고 뭐 현장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본인들 차로 이용을 해서 그랬다가 그랬지만은 또 사무실보다 이제 현장 관리 감독 위주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코레일 같은 타시도에 가서 현장 견학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쓰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나 하나만 조금 전에 이제 물어봤던 것인데 이거를 어떤 방법이 없는가요? 현원 정원 대비 현원 직급 불부합에 따른 이런 부분은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부분은 예. 계속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6, 7급 위주로 해야 되는 게 8, 9급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 6천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안전 관리를 위해서라도 현장에 베테랑급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본청에 이제 계속 건의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사업소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에는 8급 때 구청에서 전입고사를 봐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8급에서 7급 승진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신규자들은 모두 이제 전부 구청으로 5개 구청으로 이렇게 신규자들은 배치를 하는데 구청도 8급, 9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50%는 본청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50%는 구청으로 배치하는 그래서 그게 한 이제 인사 정책관실에서도 그게 한 2, 3년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승진하고 이제 승진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본원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고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거라면은 이러한 부분에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부서하고 고민해서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함을 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정한 우리 공사부장님 여러 가지 민원을 제가 많이 넣었는데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 그래서 도시철도본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혹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없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 추측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상임위에서 저희 요 구성으로 하는 마지막 심의 의결이네요. 이제 보니까 2년 동안 했는데 시간 참 빨리 간 것 같고요. 그동안 그 저희들의 많은 그 부족한 질의에도 성심성의껏 또 질의에 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또 고생 너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격려도 드리고요. 이제 홍길 의원님의 민원의 시대는 끝나고 제 민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 상임이 끝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공사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